이번 시간은 페이지 266페이지 창호 및 유리공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호공사, 창호라는 것은 계구부였죠. 보통 창이나 문을 합쳐서 보통 창호 또는 계구부라고 칭합니다. 창호의 종류 쪽에서 먼저 기능의 연분류. 자, 기능이란 것은 자, 개폐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열고 닫느냐, 이게 분류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여닫이 문이든 여닫이 창이든 일반적으로 열고 닫는 것이죠. 여닫이 개념이 있습니다. 자, 여닫이에는 기본적으로 자, 보통 안여닫이, 방여닫이를 따질 수 있죠. 안으로 여는 것, 밖으로 여는 안여닫이, 방여닫이가 있고요. 근데 이 여닫이 중에서 안팎으로 자유자재로 여닫는 여닫이문을 자재문이라 하죠. 3번의 자재문은 자유경첩이나 플로아 힌지를 사용해서 안팎으로 자유자재로 개폐하는 여닫이문을 자재문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여닫이는 안여닫이, 방여닫이로 따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출입구 폭이 넓어야 좁어야에 따라서 외여닫이, 쌍여닫이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외여닫이는 출입구 폭이 적을 때 보통 하나죠. 한 개의 문이 있는 것은 외여닫이고, 그 다음에 쌍여닫이는 출입구 폭이 넓을 때는 쌍여닫이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석이하고 미닫이 개념은 한쪽으로 밀어붙여 놓은 것은 미석이고요. 자, 미닫이 개념은 벽 속에 이렇게 밀어 넣는 문이 미닫이입니다. 미닫이하고 미석이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가 오픈되는 것은 미닫이에요. 지하철문 같은 건 미닫이가 되겠고요. 미석이는 여러분들 집의 창문들이 미석입니다. 미석이 창호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해전문은 출입구의 통풍이나 기류나 출입이는 통제 목적이 되죠. 그래서 이 해전문이 방풍 개념도 될 것이고, 바로 출입이는 통제 개념이 되겠죠. 출입이는 이런 통제 개념에 쓰이는 문이 해전문인데, 이 해전문이 에너지 절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절약 개념이 될 수 있는 문이 해전문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문은 여러 장의 문을 경첩으로 연결해서 큰 방을 분할하거나 또는 전체를 개방할 때 쓰는, 분할하거나 개방할 때 쓰는 게 전문이죠. 자, 전문은 병풍처럼 여닫는 문이 전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거기 창의 개념에 대해서 정말 오르내기 창은 간단히 한번 봐두시고, 추가 필요하고 도로래가 필요하죠. 그리고 와이어 로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르내기 창에 잠금 장치가 크레센터죠. 크레센트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잠금 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목재 창호에서 자, 이 플러시문하고 양판문에 대해서 비교해 두시고요. 플러시문과 양판문. 여기에서 양판은 넓은 판을 양판이라고 한다겠죠. 넓은 판. 그래서 보통 뼈대가 다 보이는 거, 골구 울거미가 노출되는 것은 양판문이에요. 플러시문은 울거미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양면에 합판을 교착했기 때문에 이 플러시문은 이 울거미 뼈대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골구 뼈대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형 뒤틀림 변형이 가장 적은 문이 플러시문이 돼요. 그래서 플러시문은 한번 나왔습니다. 울거미를 짜고 중간살을 30cm 간격에서 양면에 합판을 교착해서 만드는 문이기 때문에 뒤틀림 변형이 적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싸게 만들 수 있는 게 플러시문입니다. 자, 양판문은 울거미를 대놓고 나서 울거미 뼈대자 놓고 저쪽 중간에 유리 대신 합판을 양판 넓은 판을 끼워 넣어서 만든 문이 양판문이에요. 그러면 양판문은 일반적으로 다 노출이 돼요. 재료들이. 그래서 고급 재료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플러시문은 마지막 합판을 양면에 교착했을 때 합판을 좋은 거 쓰냐 나쁜 거 쓰냐에 따라서 가격은 약간 차이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양판문이 가격이 좀 더 비싸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돌이 양판문의 경우는 징돌이 하부에다가 양판을 끼워 넣어서 위에는 유리를 끼워 넣은 것이 징돌이 양판문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페이지 268페이지에 나오죠. 제일 좌측 그림이 양판문이고, 자, 근데 중앙센터에는 중돌이 양판문이죠. 밑에만 양판 넣어놓고 위에는 유리 넣어놨어요. 그리고 제일 우측 것이 플러시문의 계열입니다. 상단에. 그리고 269페이지 문틀의 구조하고 관련돼서 자, 보실 때 부재의 명칭에 해놨죠. 문선이나 문선구 이런 것이 목재창호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마중대, 여밈대, 자, 이 마중대하고 여밈대라는 개념은 서로 만나는 선대는 마중대고 여며지는 선대는 여밈대가 됩니다. 자, 창문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창문틀이 이렇게 있겠죠. 창문틀이 있고 여기에 창문을 우리가 배치를 하게 됩니다. 창문이 예를 들어서 4짝짜리 창문이라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짝짜리 창문이 있으면 보통 안쪽에 2짝이 보통 안쪽에 보통 많이 배치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창문이 이렇게 창대가 이렇게 놓여집니다. 자, 보통 창문의 이 목재의 기본 틀을 창대라고 하는데 이때 수직 창대를 선대라고 하죠. 세워지는 선대를 창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요 두 개는 서로 맞닿는 선대는 마중대예요. 맞닿는 선대는 마중대고요. 창대 중에 수직 선대를 선대라고 하죠. 이때 여밈대는 서로 여며지는 선대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여기 앞쪽하고 뒤쪽이 여며져. 이것은 여밈대 개념이 됩니다. 마중대와 여밈대 간략히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271페이지 풍소란 개념이 나오겠죠. 풍소란. 자, 그림 보시면 이것이 풍소란입니다. 풍소란. 그래서 방풍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 그것이 풍소란 개념이 됩니다. 풍소란. 그래서 풍소란 개념에 대해서는 방풍 목적으로 여밈대나 마중대에 덧대어준 선대, 자, 재료를 풍소란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방화문에 대해서 나오죠. 갑종과 을종 방화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갑종은 비차열 시간이 성능이 1시간 이상 돼야 되고 차열이 30분 이상 돼야 됩니다. 그 반면에 을종은 비차열 성능만 30분 이상 확보하면 됩니다. 차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갑종 방화문이 좋은 거죠. 그래서 철제 골구 양면에 두께 0.5mm 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이 바로 갑종. 현재 아파트 세대 현관문이 갑종 방화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을종 방화문은 철판 두께가 0.8mm 이상에서 1.5mm 미만의 철제문이나 철제미 망임유리로 된 것이 바로 을종 방화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망임유리가 을종 방화문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화문은 문틀의 불연재료로 하고요. 방화문을 달기한 철물은 방화문 폐쇄 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자, 그럼 화재가 건물 내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죠. 그 화재 열에 의해서 철물이 떨어지면 방화문 자체가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아파트 세대 현관문을 봤을 때 이 철물이 피보딘지가 바깥쪽에 있잖아요. 안에 없는 거예요.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쪽에서 보면 철물이 안 보여요. 방화문은 바깥으로 열죠. 바깥쪽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봐두시면 되고, 그리고 272회 상단에 보시면 창고에 차열과 비차열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 실험 중에 1, 2, 3, 4번을 모두 만족하면 이것은 차열이 되고 1, 2, 3번만 만족하고 4번을 만족하지 못하면 비차열 성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 면패들을 적용해서 착화되지 않아야 된다. 그럼 반대쪽에 화재를 발생시켜서 이 반대편에 면패들 됐을 때 착화된다는 것은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착화가 안 돼야지 온도가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열을 차단, 그래서 차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는다는 것은 열을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차열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것이 차열 기능이고 위에 세 가지만 만족하면 비차열 성능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철제 창호의 종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실 때 철제는 지금까지 시험은 많이 출제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까지 나왔던 것은 종합문제의 지문이고 개별적으로 나온 것은 273페이지에 용어 정리에서 멀리 온 개념, 얘만 시험이 자체적으로 나왔고요. 나머지는 종합문제의 지문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 두셔야 될 것은 여기에 대해서 자,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주름문, 개념은 이미 시험에 나왔고 273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이런 것이 주름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주름문의 개념은 바로 방법용이죠. 이 차고나 승강기에 자 이런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이제는 도난 방지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죠. 방법용. 그래서 주름문은 도난 방지용, 이 방법용, 방도용이나 이런 걸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멀리 온 개념은 출제됐기에 종합문제 지문 정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래 창문 털이 너무 커요. 창 면적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창문 털만 있게 되면 이 유리를 하나로 하게 되면 유리가 바람이나 진동에 의해서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강판을 중공형으로 이렇게 속이 비게 만든 게 중공형이죠. 이 속이 텅 비게 만든 거죠. 강판을 접어서 중공형으로 만들어서 가로 세로로 이렇게 되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주는 거, 이것이 멀리 온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되어주는 겁니다. 가로 세로로. 이것이 멀리 온 개념인데, 그래서 창의 보강이 주된 목적이 됩니다. 이 멀리 오는 창의 보강이 주된 목적 개념이 됩니다. 창의 보강. 그래서 창의 보강이라는 것은 유리 파손 방지 개념이 되겠죠. 유리 파손 방지를 위해서 되어주는 게 바로 멀리 온 개념이 됩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274페이지 알루미늄 창호는 3번이나 기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알루미늄은 이런 금속 창호들이 다 특징이 그죠. 스틸이나 다. 알루미늄은 이제 특히 열 전도율이 크다는 거죠. 알루미늄은 이런 열 전도율이 커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 목적에서는 그렇게 유리한 것이 아니죠. 열 전도율이 좀 큰
특징을 가지는 거죠. 뭐 장점은 가볍다는 거죠. 자, 비중이 처리 약 3분의 1 경량이 된다는 거고, 녹슬지 않고 사용 연한이 길다. 뭐 공작이 자유롭고 기밀성 있고 여다듬이 경쾌한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단점은, 자, 이 단점은 이거 열 전도율이 크다는 거, 이적인 측면하고 알루미늄은 단점적인 측면. 자, 그리고 알아두실 것이, 자, 이런 알칼리에 대단히 약해요. 그래서 이런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같은 알칼리하고 직접 접촉하면 부식당해요. 여기 알칼리성에 부식당합니다. 알칼리에 약합니다.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공사할 때는 스틸에 비해서 공사가 조금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성재나 이런 격리재를 이용해서 공사하다 보니까 시공이 좀 까다로워진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얘는 풀에 약해요. 내화성이 떨어져요. 이 내화성적인 측면이 알루미늄은. 그래서 알루미늄은 여러분들이 그죠?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알루미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뇌에 축적이 됩니다. 뭐 일정 배출은 많이 되지만 일정 양 조금 따라 자꾸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연세가 들어서 치매가 오죠.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알루미늄은 호일 같은 거 이런 거 잘 사용해야 되죠. 열을 가하거나 이런 산하고 접촉하면 안 돼요. 알루미늄은 이게 약해요. 열이 약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은 벌겋게 안 달고 두두둑 떨어집니다. 그리고 열을 가하면 이온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체내로 많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라면 끓여 드실 때 김치 라면 끓여 드시거나 이러면 엄청난 알루미늄을 중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구 치매 현상이 생깁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런 내화성이 약해요. 그런 측면이 좀 약하고, 특히 알루미늄은 또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조금 큰 금속이에요. 그래서 알루미늄 창호에 다른 금속하고 접촉하면 알루미늄이 부식당해요. 그래서 동질 제품 가지고 부속품을 써줘야 되는 이런 것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 특수문에서 보시면 첫째 무태문이 나옵니다. 무태문. 자, 무태문은 자, 강화유리로 만들어져서 강화유리 형태로 해서, 자, 이 태를 만들지 않은데 전체 태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자, 상하에는 태가 적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생긴 경우도 있고, 상하에는 이 태가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틀려지고 태는 있어요. 그래야지 자, 힌지를 갖다가 접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태가 있고 좌우에 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태문입니다. 무태문은 아파트 주동 출입구에 보통 이 무태문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아코디언도 하는 칸막이용에 많이 쓰죠. 음악기구 아코디언처럼 줄을 표현한다 해서 아코디언 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칸막이 문 쪽에 사용되는 게 아코디언 도화입니다. 그리고 뭐 4번 해전문은 우리가 이야기했죠. 해전문은 방풍, 통풍기를 방지하고, 자, 이런 출입이는 통제 목적으로 쓰죠. 그리고 에어도어 보통 에어커튼이라고 합니다. 자, 에어도어는 상부에서 공기를 분출하고 이론상 밑에 흡입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 기본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 백화점 같은 데 출입을 할 때 이중문 구조로 되어 있죠. 방풍실이 되어 있잖아요. 밖에서 문 열면 공간이 있고 다시 문 열게 되죠. 거기에 보면 에어도어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에어도어 설치해서 강력하게 바람을 불어서 외부에서 외부 공기나 먼지 이런 것을 차단 효과를 가지는 게 에어도어, 에어커튼이라고 합니다. 별도로 문을 설치한 건 아니죠. 그래서 상부에서 제 공기를 분출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분출을 하게, 이론상은 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상은 머리가 약간 흩날릴 정도인데 그 정도 분출하면
다 들어와 버려요. 흡입장치가 없어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강력한 바람으로 붙이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창호 철물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실 때 창호 철물에서 거기에서 1번에서 4번까지가 보통 지지철물들이죠. 여다지 창호와 관련 지지철물들이 되는데, 자, 그거하고 사실 저기 보시면 11번에 나오는 경첩하고 있죠. 이것이 지지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11번. 11번 여기 두겠습니다. 그래서 2번 경첩, 여다지죠. 일반 목재 여다지문의 지지철물이 경첩이죠. 일반 여다지문에 사용하는 거죠. 목재 여다지문, 가벼운 여다지문. 그래서 아파트 침실 방문의 지지철물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다지문에 쓰이고 1번의 자유경첩, 자유경첩은 스프링 힌지라고도 칭하죠. 스프링 힌지로서 이것은 자재문이죠. 안팎으로 개폐되는 자재문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자유경첩은 저절로 닫히는 기능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피봇 힌지, 자, 이 피봇 힌지 또는 피봇이라고도 하고 피벗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피봇 힌지 또는 피벗 힌지는 이것은 묵은 여다지문이죠. 아파트 세대 현관문, 갑종 방화문이죠. 아파트는 세대 현관문으로서 자, 이 갑종 방화문과 같은 철물들이죠. 이 갑종 이 방화문과 같은 방화문들은 이걸 많이 씁니다. 철물, 묵은 여다지문. 그래서 이걸 쓰게 되죠. 근데 이 피봇 힌지하고 이 경첩이 있죠. 얘는 저절로 닫히는 기능이 없어요. 이 두 가지는 경첩과 피봇 힌지가 기본 여다지문인데 이거는 경량이고 이건 묵은 여다지죠. 이건 묵은 여다지문에 쓰이는 거죠. 묵은 이 여다지, 중량의 여다지문에 쓰이는 힌지가 피봇 힌지입니다. 그 반면에 자, 플로아 힌지가 나오죠. 바닥 지돌이라고 하죠. 피봇 힌지 일반 지돌이라고 하고요. 지돌이. 그러면 플로아 힌지가 바닥 지돌이로서 이것은 중량의 자재문에 사용되죠. 강화 유리문 같은 중량 자재문, 안팎으로 개폐가 되는 강화 유리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화 유리문의 밑에 바닥에 매입하는 힌지가 됩니다. 그리고 레퍼터리 힌지는 이거는 실제 시험에 출제됐죠. 레퍼터리 힌지는 보통 공중 화장실 문과 같이 약간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문에 사용되는 거죠. 레퍼터리 힌지는 공중 화장실 문입니다. 공중 화장실 문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약간 10에서 15cm 정도 약간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힌지죠. 유지하는 것. 그러면 지금 현재 자유경첩하고 플로아 힌지, 레퍼터리 힌지는 저절로 닫히는 기능을 가져요. 그런데 경첩이나 피봇 힌지는 저절로 닫히는 기능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 여다지와 관련된 지지철물의 기본이에요. 여다지는 열고 닫기 때문에 지지철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도어 클로저. 자, 도어 클로저는 이거죠. 피봇 힌지를 설치하니까 자, 아파트 세대 현관문, 갑종 방화문에 자, 지지철물이 밖에서 봤을 때 상하에 여기에 피봇 힌지를 해놨거든. 피벗 또는 이렇게 봇으로 쓰는 분도 있고 벗으로 쓰는 분도 있습니다. 피봇 힌지 이렇게 쓰는 분 피봇 힌지 상하에 설치해 놓고 그리고 여기에 실린더 자물쇠가 있잖아요. 실린더 자물쇠가 자 밑에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디지털 도화록을 보통 요새 다 나왔죠. 거기에서 디지털 도화록. 옛날은 라이트 레치를 해놨는데, 근데 이걸 문을 열게 되면 저절로 안 닫히니까, 자, 바로 그 사진과 같은 상부의 안쪽에 도어 클로저 체크를 설치해서 열려진 여닫이문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해놨죠. 이것이 도어 클로저 도어 체크입니다. 열려진 여닫이문을 저절로 닫히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물쇠로서 실린더 자물쇠가 밑에 있죠. 실린더 자물쇠가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여기에다 디지털 도어록 설치된 여기에다가 상부에 열쇠 구멍을 조그맣게 있었죠. 열쇠 구멍. 그럼 밖에서 열쇠 열고 안에 손잡이로 트는 위에 나이트 레치가 있었습니다. 나이트 레치가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 안에서는 상부에 도어 클로저가 부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이트 레치하고 이제 실린 자물쇠죠. 그런데 밖에서 문을 확 열었을 때 뭐 택배나 이렇게 가장에서 외부인이 침입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걸어 놓은 거 있죠. 도어 체인. 문이 일정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어 체인을 갖다가 안쪽에다 해놨었죠. 안쪽에는 도어 체인이 있었습니다. 일정 한도 이상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여닫이 아파트 세대 현관문에 있었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보시면 문을 열었을 때 도어 클로즈에서 문이 자꾸 닫히잖아요. 여닫이 문이. 그래서 이 열려진 여닫이 문을 고정하기 위해서 자, 바로 도어 홀더를 설치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13번입니다. 13번에 도어 홀더가 바로 그 장치죠. 그래서 열려진 여닫이 문을 적당한 위치에 고정하기 위해서 말발굽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어 홀더가 설계가 설치가 되었었습니다. 세대 현관문에 설치됐고요. 그런데 아파트 침실문과 이런 방문과 같은 목재 여닫이는 도어 클로저를 설계를 안 하잖아요. 욕실문이나 침실문들은. 그래서 무엇을 갖다가 설치하는가 하면 문을 확 열게 되면 문하고 벽면하고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문하고 벽의 충돌을 방지해서 벽이나 문짝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도어 스톱이죠. 도어 스톱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벽용도 있고 바닥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에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측면 봐두시고, 그리고 그 10번의 크레센트, 이거는 오르내기 창, 미석이 창하고 관계 있었죠. 자, 미석이하고 관련 있는 것이, 자, 미석이 창호하고 관련 있는 것이, 미석이 창호는 자, 기본적으로 저거 밑에 레일이 필요해요. 레일이 필요하고요. 미석이 창호는. 그리고 거기 레일 위에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문바퀴가 필요하죠. 문바퀴를 호차라고 합니다. 문바퀴를 호차라고 해요. 미석이 창호는 호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거죠. 얘는 지지철물이 없습니다. 문에 문틀에 홈을 파놨죠. 홈을 갖다가 상분 홈을 깊게 해놓고 밑에는 홈을 얕게 놔서 들어서 이렇게 끼워서 지지가 되는 것이지, 미석이 창은 지지철물이 없습니다. 미석이 창은. 자, 여닫이는 지지철물이 필요하지만 미석이는 홈을 만들어서 끼워 넣어야 이렇게 들어서 끼워 넣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별도의 지지철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석이 창호는 레일 호차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금 장치가 크레센터죠. 크레센터. 샤시는 크레센터로 가고요. 잠금 장치가 목재일 경우는 도어 볼트 가지고 고정을 하죠. 이렇게 돌려서 끼웠던 게 도어 볼트입니다. 이런 것이 미석이 창호하고 관련된 철물들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르내기는 해드렸고요, 아까. 그리고 저거 됩니다. 이 전문. 자, 병풍처럼 여닫는 전문은 여러 개의 문을 접어서 만들기 위해서 경첩이 필요하죠. 경첩이 있고요. 그
그다음에 이제 전무는 왔다 갔다 해서 이 자유도로래가 필요합니다. 병풍처럼 적기 위해서 자유도로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무는 이 왔다 갔다 해서 도화 행거가 필요하죠. 원래 행거는 저거잖아요. 보통 블라인드나 커튼의 이동 장치가 행거잖아요. 행거. 그래서 문의 이동 장치라 해서 도화 행거라고 칭합니다. 도화 행거. 이런 것들이 전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화 행거는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전문을 이동시키는 장치가 도화 행거 개념이 됩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80페이지에 보시면 자, 유리가 나옵니다. 유리. 유리 앞전에도 종합적으로 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유리적인 측면은 후판 유리는 두꺼운 게 후판입니다. 얇으면 박판이고 6mm 이상. 그래서 보통 철판도 후판 이렇게 할 때 6mm 이상 두꺼운 철판이 후판이죠. 이것도 동일하고요. 무늬 유리는 저겁니다. 각종의 주름이나 다이아몬드 형태의 무늬를 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무늬를 하면 정확히 안 보이죠. 그냥 투명 유리를 하면 정확히 내부가 보이잖아요. 무늬를 하면 정밀하게 투사할 수는 없죠. 대략 사람이 있다 정도는 아는데 얼굴의 모양이나 이런 건 정확히 판단되죠. 그것이 무늬 유리고요. 그래서 이제 의장도 되지만 투사 방지용 유리가 무늬 유리고요. 그런데 망임 유리부터는 잘 보셔야 되죠. 자, 안전 유리에 속하죠. 망임 유리 3번에 자, 이 안전 유리. 안전 유리에 속하는 것이 망임 유리는 안전 유리에 속합니다. 자, 망임 유리라는 것은 금속에 망을 삽입해 준 유리가 망임 유리입니다. 그래서 이 망암 유리는 금속에 망을 삽입해 줬기 때문에 하재에 의해서 유리가 파손돼도 유리처럼 팍 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망임 유리는 방화용 유리에 해당이 됩니다. 방화용 유리에 들어가요. 방화용 유리. 그래서 을종 방화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망임용 유리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도난이나 화재 방지에서도 유리하고 방도용도 사용이 된다. 일반 유리처럼 쉽게 안 깨진다는 거죠. 그리고 안전유리에 속하는 게 5번의 배강도 유리인 강화유리, 강화유리, 안전유리입니다. 자, 이 강화유리는 보통 이런 배강도 유리 열처리해서 600도씨 전후에 열처리해서 공기로 검냉시켜서 만든 유리가 강화유리죠. 그래서 이런 배강도 유리들은 일반 유리보다 강도도 많이 받지만 자, 온도도 한 200도씨까지는 견디죠. 그런데 이 강화유리가 왜 안전유리에 속하는가 하면 파손 시 자, 이 잘게 부서진다는 거예요. 일반 유리처럼 이렇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파달처럼 잘게 부서져, 모래알처럼 이런 형태로 부서지기 때문에 안전유리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전유리는 우리가 알아도 강화유리는 이거 망치로 손으로 치지 마세요. 손 아픕니다. 망치로 떼도 잘 안 파괴 안 되는데요. 그래서 강화유리는 현장에서 절단 가공이 안 돼요. 현장 이 절단 가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문 제작해야 되는 유리입니다. 주문 제작을 해야 됩니다. 강화유리적인 측면은. 그래서 이걸 강철 유리라고도 하죠. 그리고 6번에 접합유리. 자, 이 접합유리가 안전유리에 속합니다. 그래서 2장 이상의 유리를 폴리비닐 같은 합성 수지를 이용해서 150도 열로 강하게 접합한 유리가 접합유리예요. 그래서 접합유리를 겹친 유리라고도 하고요. 겹친 유리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유리가 왜 안전유리에 속하는가 하면 이 유리가 안전유리에 속하는 것은
유리가 파손 시 유리의 파편이 안 떨어지잖아요. 폴리비닐과 같은 이런 합성 수지를 이용해서 강한 열로 접합을 했기 때문에 유리가 파손 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전유리에 속하는 거예요. 안전유리. 그래서 이것은 보통 어디에 많이 쓰는가 하면 이 접합유리를 저런 데 많이 쓰죠. 잘 깨지지 않기 때문에 보통 판유리, 그래서 자동차 유리나 이런 데 안전과 관련된 고층 건물 이런 데 많이 쓰게 됩니다. 유리가 파손이.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보통 이 방탄유리가 나오게 되죠. 방탄유리. 자, 이 방탄유리는 이 접합유리를 여름에 여러 장 겹쳐서 우리가 하거나 아니면 강화유리를 접합유리로 만든 것이 방탄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탄유리.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안전유리에 속하게 됩니다. 안전유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열이나 이런 방음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유리가 4번의 복층유리죠. 그래서 이제 복층유리는 이런 단열이나 방음 이런 목적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단열적인 측면상 되는 게 복층유리. 자, 영어로 페어글라스라고 하죠. 페어글라스. 2장이나 3장의 유리의 일정 간격 사이에다가 기밀한 건조 공기층을 확보해서 한 유리가 복층유리가 됩니다. 페어글라스. 자, 이 복층유리의 기본적인 목적은 단열. 자, 여름에 더위를 방지하는 방서나 겨울에 추위를 방지하는 방서라든지 또는 방음이라든지 이런 결로 저감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게 복층유리죠. 페어글라스입니다. 근데 이 페어글라스도 현장 절단 가공이 안 돼요. 현장 절단 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문 제작을 해야 되는 유리가 바로 복층유리 페어글라스가 됩니다. 자,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이거는 뭐 두께는 다양합니다. 유리를 몇 미리짜리 유리 썼고 공기층을 몇 미리 두냐에 따라서 유리 두께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아파트에 많이 쓰는 것이 최근 아파트에는 밖에 5mm짜리 유리 쓰고 안에 5mm짜리 유리 쓰고 5mm 5mm죠. 중간 공기층을 12mm 쓴 22mm 페어글라스가 요새 많이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두께는 다 틀려요. 제조 회사마다 틀리고요. 그때 시대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12mm 페어글라스 이건 옛날에 초창기에 나왔던 건데 안에 3mm 유리, 공기층 6mm, 유리 3mm 해서 12mm 요거 초창기에 나왔던 거. 그래서 알루미늄 해가 만들어졌던 거. 그런데 알루미늄이 문제가 열전도에 커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복층유리 있고요. 그런데 이 복층유리보다 이제 더 좋게 만들어진 게 13번의 로이 유리 아닙니까? 13번의 로이. 로이 유리가 2번 시험에 나왔죠. 자, 로이 유리 그 나오죠. 로 에미시비지 글래스에서 로 E 앞자 딴 거죠. 로 E를 딴 거죠. 그래서 로이 유리는 일반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제작된 유리입니다. 특히 보통 일반 복층유리보다 에너지 절감이 6% 이상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 어떤 개념으로 제작이 됐는가? 제일 처음에는 여름철용이 먼저 제작됐습니다. 보통 태양이 떠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가시광선은 투과가 돼요. 가시광선은 투과됩니다. 그런데 자외선은 들어오다가 유리가 흡수해요. 자외선은 유리가 흡수를 해버려요. 철성분 때문에 안 들어와요. 보통 일반 유리의 경우는 이겁니다. 적외선이 열선이 안으로 들어와요. 이 적외선이 안에 들어와서 안에 있으면 따뜻하잖아. 햇볕 맞으면요. 그래서 이 로이 유리는 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인가 은으로 코팅해 금속으로 코팅을 해서 보통 은으로 코팅을 해요.
그래서 이 적외선 열선의 반사율을 높인 거예요. 반사율을 높이게 되면 이거죠. 실내가 따뜻해지지 않잖아요. 여름에 태양이 비쳐도. 그래서 에너지 절감 목적으로 제작된 유리가 로이 유리라 보시면 돼. 제일 처음에는 냉방 건축물에 먼저 도입이 됐어. 그런데 이제 겨울철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겨울에 실내에서 난방을 했을 때 난방의 복사율이 바깥쪽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게 겨울철용이고 뭐 사계절용도 있는데 거의 이런 형태가 많아요. 이 냉방용에 많이 쓰는 로이유리들이 많다라고. 그래서 거의 반사유리 형태로 많이 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오피스텔 좋은 건물 봤을 때 밖에서 얼굴 이리 비추면 얼굴 보이죠? 안쪽에서도 보입니다. 밖에서 자기 안 보인다고 너무 가한 짓은 하지 마십시오. 안에서는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 요새 기술이 발달이 다중 코팅이 가능하다 보니까 색깔은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색깔만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 알아두죠. 그래서 그 로이 유리의 이거에 대해서 앞전에 다뤘던 거죠. 그리고 로이의 장점은 에너지 절감이라는 거, 우수한 단열 효과가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이중 창호로 이 복층 유리로 만들다 보니까 소음 차단 효과도 우수하고 결로도 저감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색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볼록은 보통 볼록을 유리로 만드는 거죠. 보통 이제 이렇게 보통 안에 한 200 정도의 규격으로 20cm 정도 규격으로 해서 안에 중간에 저거죠. 내부에 중공 볼록을 해서 중간에 공간을 둔 겁니다. 그래서 저하 공기를 충전해서 이런 일반적인 이 벽돌보다 시멘트 이런 벽돌보다 일반적으로 적이 적습니다. 열 전도율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얘는 보통 벽돌이나 블록으로 쌓게 되면 외부에서 채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햇볕이 들어와요. 유리로 만들었으니까 채광 겸용 구조용 벽을 쌓은 거예요. 채광 겸용 구조용 이 블록이 바로 유리 블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줄로는 나중에 백시멘트로 해서 이렇게 쌓죠. 이것이 유리 블록이에요. 그 다음에 시방서적인 측면에서 한번 다루었는데 그래서 시공 일반상에서 상대에서부터 실란트 작업, 떼우는 작업할 때는 90% 이상일 때 작업을 중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수 구멍은 최소 구멍이 2개예요. 구멍은 항상 2개.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창호에 보시면 샤시에 보시면 바깥쪽으로 구멍이 2개 나 있잖아요. 물이 흘러내려가도록. 보통 2개씩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배수 구멍 2개고, 그 다음에 세팅 볼록은 이게 세팅 볼록이에요. 자, 세팅 볼록은 유리를 그냥 땅바닥에 놓으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밑에 고이는 재가 필요하죠. 고임재를 넣고 이렇게 유리를 놔야 돼요. 안 그러면 유리가 파괴돼요. 또 반사 유리 같은 경우 영상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팅 볼록을 4분의 1 지점에 놓고 설치해서 약 4분의 1 담보해서 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영상 조절을 위해서는 4분의 1에 놓으면 영상 조절이 안 돼요. 현장에서. 그래서 현장에서는 4분의 1에서 약간 당겨가지고 바깥으로 좀 더 나갑니다. 근데 시방서상 그거, 그 다음에 운반 및 보관에서 복층유리는 이 무게가 꽤 나가요. 그래서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절단은 요건 한번 알아두세요. 시험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자, 유리를 절단이 되면 약간 짧은 치수로 가야 됩니다. 딱 맞게 절단하면 끼우다가 유리 깨집니다. 그래서 약간 크게 절단하면 약간 짧은 치수 절단하고, 자, 가스켓이 유리를 고정시키는 제품이죠. 가스켓, 공장에서 나온 제품에 끼워내는 제품. 그래서 정형이죠. 이 가스켓은 정형이냐 부정형이냐 해서 나죠. 원래 발음상은 가스켓인데 보통 교수님들의 발음이 가스켓이라고 많이 씁니다. 가스켓은 정형 제품이죠. 부정형 제품은 없습니다. 부정형이라는 것은
액상으로 넣어서 여러 가지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게 부정형이고, 이거는 꼭 제품으로 나와요. 그래서 정형 제품에 해당되는 가스켓들은 다 정형 제품입니다. 근데 이제 가스켓의 유리를 고정시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알아둘 것은, 그래서 보통 둘 다 경광 가스켓을 치면 잘 안 끼워져요. 그래서 한 면은 부드러운 거 쓰고 한 면은 우리가 견고한 것을 보통 쓰고 있어요. 하나는 견고하고 하나는 부드러운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봐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스켓은 우리가 알아둘 것이 자를 때 한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자릅니다. 유리를 절단할 때 약간 짧은 치수로 절단하고, 가스켓은 약간 길게 자릅니다. 그리고 항상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끼어 나가야 돼요. 모서리 쪽에서 중앙 쪽으로 끼어 나가면 중간에 불룩 튀어나와요. 그래서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끼어 나가 주신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공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 가서 끼워놓고 한쪽은 실란트 작업하는 게 시공에는 편리해요. 그래서 가장 편리한 거는 4번적인 측면이 실란트 작업으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6번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가스켓은 하부로 처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리를 설치할 때는 중앙에서 좌우 쪽으로 이렇게 나가줘야 돼요. 좌우에서 중앙으로 설치하면 중앙에 풍압이 커져서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건축물 중에 중앙에 뻥 뚫어 놓은 건물도 있어요. 풍압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유리 설치할 때는 중앙에서 좌우 쪽으로 간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 유리 설치해서, 강화 유리가 클리런스 여유 공간 아닙니까? 여유 공간은 3mm를 표준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강화 유리하고 하단 바닥하고는 10mm에, 유리와 유리는 3mm, 유리하고 바닥은 10mm 혼돈하지 않도록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창호 및 유리공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 파트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은 수장공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